강의자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나 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재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막 계속 어떤 희망이 들떠서 드디어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 주는 그냥 정말 평탄하고 잠잠하게 아무 변화 없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또 체하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 정도는 쉬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보합 유지를 했고요. 글로벌 다 보합이었어요. 네, S&P도 그렇고 뭐 상해, 홍콩, 일본, 대만 다 0.5% 내외밖에 하락이 하지 않았고요. 나스닥만 한 0.9% 빠졌네요. 네. 오늘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수매도 했는데 어제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5천억 정도 샀는데 하이닉스를 거의 5천억 샀잖아요. 그렇죠. 4천억대. 네. 오늘은 2,400억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2,200억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340억, 네이버 300억, SKC 180억. 뭐 이렇게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는 2,700억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들쭉날쭉하네. 계속 의견이. 어느 날은 사고 어느 날은 팔고 막 그래요. 삼성전자는 뭐 계속 파는데요, 요즘엔? 아니 어제는 매입을 좀. 어제 500억 샀죠. 네네, 이거는 뭐 그냥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아예 팔려면 계속 팔든가, 살려면 계속 사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이런 데 400억, 200억 정도씩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기계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한신기계가 15% 정도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5.6%, 두산에너빌리티가 4.5%. 네.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1월 10일 날 딱 일주일 전이죠. 네. 그때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화해 관련된 이제 소식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며칠 후에 이제 공식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이 합의는 양측이 신규 원자로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 수주의 본계약이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무난히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한수원이 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이 발표되지 않은 뭔가 좀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제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이 제일 많이 좋았고요. 그럼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뭐 우진, DI, KC텍 이런 데가 상승했는데 뭐 반도체 업종들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런 데가 1, 2%씩 상승을 했고 제약이 조금 약했습니다. 녹십자가 어닝 쇼크 전망이 나오면서 9% 하락을 했고요. 한올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이런 데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가 3.4%, 기아가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운송부품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에너지 넥스원 이런 방산주도 오늘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도 어제는 최근에 좀 좋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보험주가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고 보험 섹터는 전반적으로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오늘 대신증권에서 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이제 보험회사 5개의 합산 순이익이 1조 원 나올 것이죠. 1조 원 정도 나올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의 순이익이. 근데 이게 컨센서스를 한 32% 하회를 하는 수치고 이유는 독감과 폭설과 LA 산불 요 3중고를 겪고 있는데 일단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청구 건수가 많이 증가돼서 요거 관련 손실도 확대가 되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폭설 영향에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설이 많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눈 좀 맞잖아요. 저기 자유로에서 뭐 37주 추돌인가 그 사고도 있었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폭설 때문은 아니고 그냥 뭐 블랙아이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지역들은 폭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LA 산불 영향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DB 손보가 600억 정도 이제 익스포저가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관련된 손실은 이 정도로 한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DB 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삼성생명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삼성생명은 한 10% 정도 하회를 하고 많게는 삼성화재는 46%나 하회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그룹이 오늘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전선 전압 뭐 이런 쪽 전력 관련 집중된 기업이죠. 뭐 전력, 케이블 그렇죠. 뭐 다 같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일단 한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빅테크에서 LS 일렉트릭에 이제 AI 전력기기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일단 LS 일렉트릭은 빅테크 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XAI 여기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추가 납품도 협의 중이라고 하고 미국 4대 빅테크 중에서 3곳과 배전반 납품을 협의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어떤 A사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의 청주 공장을 실사한 이후에 최종 품질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고 계약이 성사되면 25년 하반기부터 매년 2, 3천억 규모로 배전반을 납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전반이란 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제어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최종 사용자에 배분을 하는 장치를 의미하고요. 트럼프가 되면 또 중국산 전력기기에는 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반사세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 공장 증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송배전 기기나 변압기 만드는 LS 일렉트릭은 15% 상승을 했고요. 전력 케이블 하는 LS 에코 에너지 여기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다음 뭐 해적 케이블 하는 LS 마린 솔루션도 8%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LS 지주사도 5%대 상승했고. LS 머트리얼즈는 20%나 올랐습니다. 네, 관련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다 그룹주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ES 참 여러 개로 나눠서 상장돼 있네. 여기도 L로 시작하네, 그죠? 네. 그렇죠. 계열이 같죠. 참 좀 안타까운데 지금 그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드디어 펀드 있잖아요. 그 뭐 ETF, 패시브까지 합쳐가지고 해외 펀드가 많을까요? 국내 펀드가 많을까요? 국내 상장된 것만요? 네. 그래도 국내가 많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펀드라는 거 그야말로 이제 펀드인데, 해외 주식 펀드 순자산 총액이 71조로 전년 대비 한 76% 증가했는데, 국내는 70조에서 62조로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형 펀드보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한 10조 가까이 9조 정도 적습니다. 놀라운 일 아닐까요? 놀랍기도 하죠. 워낙 국내 주식만 많이 했고 해외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외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놀랍긴 한데 사실상 이제 전체 시가총액에 미국이 50몇 %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1%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좀 더 이제 글로벌화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로벌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게 또 맞다고 보는데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외국 투자를 더 많이 할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러네.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해? 일본 안 그러나요? 일본? 일본도 외국 투자 많이 하긴 했죠. 그래도 아마 자기네 규모가 더 그거는 확인을 해보게 되겠네요. 뭐 사실 자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1%대 이렇게 굉장히 낮으면 뭐 사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로 자금을 쏠리는 게 자본주의에선 당연한 거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봐야겠죠. 누가 이렇게 경쟁력을 낮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하네. 여러 요인들이 있고 뭐 하나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더 속도가 좀 빨라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TSMC가 호실적 발표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호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 캐펙스도 훨씬 더 많이 예상을 상회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장 마감 무렵에 이제 올해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거 다 가이던스 하단도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 상단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AI 가속기량 매출액은 25년에도 24년 대비 2배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그 향후 5년 동안 평균 40% 중반대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향후 5년입니다. 이 큰 회사가 40% 중반대 성장을 향후 5년 동안 AI 가속기 향 쪽 매출액이지만 증가한다는 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이제 정말로 맞다면은 앞으로 5년간 계속 괜찮다는 얘기잖아. 26년 피크가 아니라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TSMC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캐펙스를 25년도에 연간 380에서 420억 달러
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컨센이 351억 달러입니다. 네. 하단이 380이고 상단이 420이니까 예상을 훨씬 초과한 이 캐펙스 집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TSMC의 코어스 캐파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 기준으로 월간 3만 5천 장이었는데 25년 말 기준으로는 7만 5천에서 8만 장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TSMC의 캐파 계획을 이야기할 때 25년에는 24년 대비 한 2배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8만 장까지 되면은 2배가 훨씬 넘게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TSMC 목표가를 259불로 상향을 또 시켰고요. 어제 이 가이던스 발표하니까 하이닉스가 시간으로 한 2%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정규장에서도 한 2%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네. 해외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4%대 상승. 그렇죠. TSMC가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장비 투자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네. 뭐 램리서치나 뭐 KLA 이런 장비주들이 어제 많이 급등을 했고 네. 오늘도 TSMC 밴더들은 특히 더 많이 올랐어요. 뭐 HPSP가 11%, 네. PSK 홀딩스 9% 정도 상승을 했고 다른 뭐 HBM 관련 장비주들도 STI는 8%대, 네. 뭐 한미반도체 5.6%대, 뭐 네, 테크잉 6%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테크잉도 이 반도체 이 후공정의 HBM 관련 핵심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네. 사실상 HBM 쪽으로 장비 납품 이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첫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테크잉이 이제 녹색 경제신문이라는 데서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공시로 먼저 나와야 될 상황인데 네,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고객사로는 삼성전자향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HBM용으로 다이 레벨로 전수 검사하는 장비 큐브 프로버를 최초로 테크잉이 개발을 했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이 품질 테스트를 거치고 첫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주 금액은 이제 미공개고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이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HBM 열심히 만들어서 이 장비 활용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 넣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헐 테스트를 아직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주를 조금만 하지 않았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수주 금액을 미공개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티증권에서는 제1 고객사는 이미 했고요. 이제 제2 고객사, 제3 고객사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이제 콜테스트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제2 두 번째 고객사와는 인증 절차를 1월에 시작을 해서 2, 3월 정도에 첫 수주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세 번째 고객사와는 4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해서 3분기에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딜레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의 수주가 들어간다 그러면 더 큰 호재로 또 반응을 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규모가 훨씬 크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시 D램을 세계 최초로 2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네. 개발도 사실 제일 빨리 했거든요. 작년 8월 달에 네. 원시 적용한 16기가비트 DDR5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예. 1월 14일 날 대량 양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매스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이고요. 삼성과 마이크론은 아직 원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아직 안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을 뭐 지금 당장 했다고 해도 6개월 정도 이 기술 격차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하닉스의 원시 D램은 HBM4E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16단 이상부터 되게 되겠죠. 16단 4까지는 지금 1B 공정에 그 요거보다 조금 그전 미세 공정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1B가 삼성전자가 원시로 한다 했잖아요. 왕조가 난 HBM4를. 거지. 1B는 아예 처음부터 HBM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1B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1A로다가 지금 HBM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도 컬 테스트가 안 났고 1B는 제대로 시도조차 못한 상황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만 만들다 끝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HBM 준비를 안 하고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쨌든 뭐 그렇게 가는 바람에 네. 이제 그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 뭐 마스킹 새로 떠가지고 한다느니 차라리 원시로 가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이었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시 공정의 그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하겠다는 뉴스까지 있었고 요 다음에 이제 위에 올려서 뭔가를 만들어서 원시 D램이 만들어졌다는 뉴스가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작년 8월 달에 나왔고 양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대략 양산 수율이 한 그래도 절반 정도 가까이 도달했지 않았을까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한 정확히 어떤 수준을 수율 기준을 갖고 이제 예. 양산콜을 받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수율이 최근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대량 양산 가능한 단계까지 올라왔을 때 이 매스컬을 하는 거니까 네.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 한 30% 양산돼 가지고 대량 생산 콜 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그 저 웨이퍼 밀어 넣었는데 30%만 성공됐어? 그럼 좀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그냥 우리 통박을 굴려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양산콜이라는 게 도대체 양산 수율이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양산 수율인지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쪽에 있는 업자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제품 나오고 한 5개월 걸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4, 5개월. 그쵸? 4, 5개월 걸리고 양산이 됐으니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시제품이 나와서 양산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또 4, 5개월 이상이 걸린다. 웬만해서는. 네. 웬만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근데 아직까지 시제품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빨리 나와도 HBM4 납품 시점은 3, 4분기, 4, 4분기 아무리 빨라도 3, 4분기, 4, 4분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겠죠. 네, 그러면 잘했을 때. 지금 해야죠. 당장. 시제품 지금 4부터 하려면 네. 네, 원시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4는 할 수 있지. 4를 저기 하겠다고 했어. 원시로 하겠다고 했어. 원비는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네, 하이닉스는 근데 4 2부터 쓸 원시를 벌써 양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지. 발은 벌써 불에 탔죠. 탔어. 지금 탔어. 네. 이미 탔어. 이미 탔고 이제 타 들어가니까 지금 큰일 난 거지. 그래서 되게 빠르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자꾸 이 말씀 왜 자꾸 드냐면 삼성전자의 생존의 기로가 저는 감히 원시 D램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생존의 기로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잘 되면 삼성전자 주가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안 되면은 정말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뜨거웠는데요. SKC 자회사 앱솔릭스라고 있죠. 네. 이 한국 기업 최초로 이 칩스법 보조금을 미국한테 이제 받았었는데 추가로 받고 1억 불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네, 바이든 정부가 이 앱솔릭스의 조지아 공장에 1억 달러 추가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SKC가 오늘 9.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피롭틱스는 16% 이상 급등했고요. 뭐 JNTC, 캠트로닉스, 삼성전기도 4, 5%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 많이 좋았죠. 네, 삼성전기가 왜 오르나 했어요 오늘. 아 이게 이제 그 저기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이 저기 유리기판 준비하고 있는. 네. 그리고 오늘 뭐 맥쿼리에서 파마리서치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11% 상향을 했습니다. 네. 뭐 리쥬란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인데 4분기 리쥬란 매출은 일단 일본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컨센을 8% 상회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저께 화장품주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뭐 파마리서치,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데는 소폭 상승을 했고 뭐 일부 떨어진 것도 있었네요. 하여튼 25년도에 주력 섹터가 어디냐 할 때 화장품을 꼭 꼽더라고요. 그럼요. 화장품, 전력기기 뭐 이쪽 그다음에 상반기는 하이닉스, HBM 이거를 24년에 했던 분들은 24년 상당히 행복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이 잘못되면은 아주 난처했던 게 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IT 비중이 많았던 분은 하반기 완전히 몰락을 했던 게 24년 작년 하반기에.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먹는 거, 바르는 거, 몸에다 쓰는 거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확실히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좀 펼쳐지는 분위기 아닐까? 그리고 게다가 제가 보기엔 이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아직 우리가 빅파마까지는 별로 없고 이제 막 이제 유한양이나 이런 데가 그 렉나자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한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뭐랄까 접근성이 뛰어난 거는 이 뷰티 쪽이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난데 지금 이 회사가 이 파마 리서치 같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완전 화장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약간 바이오 느낌하고 병원에 가야지 시술이 되는 거잖아. 네. 요 영역이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영역이 한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아니냐. 뷰티와 뭐라지 의학이 같이 만나는 이 접점.
한국 사람들이 미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뜨거웠죠. 23년도부터도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좀 뜨거웠고. 그러니까 우리 그 증시각도 TV가 이제 22만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 몇 명 안 내준 분이 구독 누르면 바로 20만 바로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우리 나침판의 외모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요? 아니 우리 외모 지상주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설마 저의 외모를 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난 머리 나면 또 상황 달라지겠지. 네, 나간 사람은 있겠죠. 외모를 보고. 너무 받는다, 진짜. 야, 진짜. 가발 쓰고 나옵니다, 이제 이러면. 네. 의외로 팬들 많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 1월도 벌써 절반 이상이 갔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성과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대비해서 낮지 글로벌에서 않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높습니다. 네,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뭐 코스피가 5% 정도 상승했고, 그러면 작년도에 한 10% 빠졌으니까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코스닥은 무슨 소리야? 그렇지. 코스피. 코스피. 네, 그렇죠. 코스피가 12% 올라야 절반이에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예. 네, 네. 코스닥은 올해 7%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작년에 22%나 빠졌기 때문에 네. 네,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